제주도의 밤은 아름다웠다. 파도 소리가 돌담 너머에서 낮게 깔렸고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별장 안에는 고급 와인과 조명이 있었고 소파 위에는 오병태가 앉아 있었다. 63. 문화체육관광부 삼선 의원. 두툼한 몸, 불구스름하게 달아오른 얼굴, 그 위로 흘러내리는 기름기. 그는 서하윤을 바라보는 눈을 숨기지 않았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듯. 하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와인잔을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웃어야 했다.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웃음을 오병태는 초대로 읽었다. 이리 와서 앉아요. 명령이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하윤은 일어섰다. 발이 움직였다. 뇌가 시킨 게 아니었다. 2달 전 강민재가 말했던 것이 시킨 것이었다. 의원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맞춰드려야 해요. 그분 손에 우리 사업이 달려 있으니까. 그 말이 하윤의 발을 움직였다. 소파에 앉자 오병태의 손은 자신의 허벅지를 두들겼다. 하윤이 앉아야 할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크고 무거운 손이었다. 하윤은 그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눈을 고정했다. 어딘가를 바라봤다. 창밖의 어둠, 파도, 수평선 너머 아무것도 없는 곳. 긴장했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병태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하윤의 드레스를 거침없이 내렸다. 가리려는 하윤의 손을 뒤집어 비틀었다. 다시는 반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윤은 반항할 수 없었다. 이미 강민재에게 충분히 교육받아 왔으니까. 이럴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남자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했다. 강 회장이 선물을 참 잘 고르는 사람이야. 선물. 그 단어가 하윤의 귀를 통과했다.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아팠다. 그러나 아프다는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하윤은 웃었다. 이번에는 눈도 함께 웃었다. 그것이 진짜 연기였다. 오병태의 손이 하윤의 쇄골을 따라 내려왔다. 가슴을 지나 허리 라인 골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윤은 몸이 굳어지려는 것을 의지로 눌렀다. 이것은 연기다. 가장 나쁜 배역의 가장 나쁜 장면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컷이 온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눈빛이 참 좋던데. 오병태가 하윤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기울였다. 술 냄새가 났다. 진하고 텁텁한 냄새. 하윤은 숨을 참았다. 실물이 훨씬 낫네. 그의 손이 하윤의 턱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다가왔다. 그의 모든 것이 하윤의 위로 덮쳐왔다. 그 순간 하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다. 눈을 뜨고 어딘가를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었다. 저기에 날짜가 있다. 시간이 있다. 오늘 이 방에 번호가 있다. 오병태의 이름이 있다. 모두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고통스러운 밤이 시작되었다. 하윤은 버텼다. 버티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목표였다. 새벽 2시 오병태가 잠든 후 하윤은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찬물을 틀었다.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이 빨갰다. 울지 않았는데 눈이 빨갰다. 하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 오늘의 날짜. 제주. 별장 위치. 돌담, 바다가 보이는 단층 건물. 그리고 이름. 오병태. 3글자. 손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가 한 말들. 그의 손이 닿은 순서. 참아 쓰기 싫다.
그래도 쓴다. 그리고 하유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욕실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제주도의 한 별장 욕실 차가운 바닥 위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카메라도 없었다. 박수도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만 들렸다.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아직 써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돕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윤의 캐스팅 1챕터. 서하윤이 배우가 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짓는 어머니의 조용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하윤은 알고 있었다. 내 얼굴이라면 될 수도 있겠다. 응원, 그런 뜻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하윤의 18살을 결정했다. 그리고 31살의 하윤은 오늘도 오디션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대기실에는 하윤 말고도 12명이 있었다. 20살 초반의 얼굴들, 매끄러운 피부, 큰 눈, 단단한 소속사 이름이 적힌 프로필. 하윤은 그 얼굴들을 둘러보다가 무릎 위에 대본으로 눈을 내렸다. 프로필 상단에 적힌 자신의 소속사 이름. 무소속? 그 두 글자가 오늘도 이력서 위에 박혀 있었다. 7년이었다. 단역으로 시작했다. 카메라 오른편 끝에 걸린 얼굴, 대사 한 줄짜리 역할, 엔딩 크레딧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자리들. 그러다 조연을 몇 번 했다. 반응이 없지 않았다. 댓글에 이름이 올라오고 일부 시청자들이 설레게도 기억해줬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다음 작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면 캐스팅 테이블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하윤은 몸으로 배웠다. 태창엔터, 한빛엔터, 스타플래닛. 그 이름들이 드라마 주연을 나눠 가졌다. 오디션은 형식이었다. 오디션 전날 밤 이미 캐스팅이 결정된다는 것을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다. 그래도 하윤은 왔다. 포기라는 단어를 아직 자신의 사전에 넣지 않았으므로 번호가 불렸다. 하윤이 일어섰다. 문을 열고 들어간 심사실에는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에 앉은 캐스팅 디렉터가 하윤의 프로필을 훑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소속사 칸에서 눈이 멈추는 것이 보였다. 온도가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눈빛의 온도였다. 하윤은 알아챘다. 그러나 연기를 시작했다. 지문을 따라가지 않았다. 감정을 열었다. 7년의 대기실이 그 장면 안으로 흘러들었다. 닫혔던 문들, 뒤돌아서던 발걸음들, 형광등 아래서 혼자 읽었던 밤들. 하윤의 눈에 무언가 차올랐다. 심사위원 한 명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이 닫혔다. 하윤은 그대로 돌아서야 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포털을 열었다. 연예면 상단에 오늘 캐스팅 확정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한빛센터 소속 김유나. 예상했던 이름이었다. 그래도 화면을 닫는 손이 조금 느렸다. 고시원 방은 6평이었다. 책상과 침대를 놓으면 남는 공간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줄 그인 대본들이 수북했다. 하윤은 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았다. 오늘 오디션 대본을 다시 펼쳤다. 어디서 더 잘할 수 있었는지를 짚었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날도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았다. 멈추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새벽 1시였다.
하윤은 대본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방의 천장이 지겨울 만큼 익숙했다. 형광등 자국, 오래된 얼룩, 벽지 모서리에 들뜸. 31살의 밤이 또 지나가고 있었다. 이 나이에 이 방의 이 자리. 그것이 지금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매일 밤 몇 분이 걸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인의 문자였다. 업계 관계자 모임이 있는데 얼굴 비추지 않겠냐는 연락이었다. 강남의 레스토랑, 내일 저녁 7시. 하윤은 잠깐 고민했다. 이런 자리가 직접적인 도움이 된 적은 없었다. 그저 그녀를 물건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그녀였기에 이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었다. 그러나 방 안에만 있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 하윤은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 저녁 하윤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꺼냈다. 브랜드 없는 검은 원피스였다. 화장을 했다. 거울을 봤다. 아름다웠다. 타고난 윤곽, 깊고 또렷한 눈매, 화장을 얹으면 더 선명해지는 눈빛. 그 얼굴이 이 방에서 매일 밤 형광등 아래 앉아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스스로도 기묘하게 느껴졌다. 레스토랑은 청담동이었다. 샹들리에가 걸린 홀에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오갔다. 하윤은 그 자리에서 잊을 적이었다. 손에 든 잔도, 등에 걸친 옷도, 뒤에 붙는 소속사 이름도 달랐다. 그러나 하윤은 주눅 들지 않았다. 주눅은 가난이 아니었다. 주눅은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었다. 하윤은 그것만은 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정했다. 모임이 절반쯤 흘렀을 무렵이었다. 하윤은 생수잔을 들어 올리다가 시선을 느꼈다. 느낌이라기보다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고개를 돌렸다.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였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짧은 헤어스타일, 맞춤 정장 안에서 단단해 보이는 체형. 그러나 하윤의 눈을 붙든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눈빛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사람 특유의 눈빛. 사람의 가치를 순식간에 계산하는 눈. 그 눈이 지금 하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재. 태창그룹 회장이자 강민엔터테인먼트 대표. 하윤이 이름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모임이 파할 무렵 그가 직접 다가왔다. 배우시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마주한 눈빛에는 처음 봤을 때의 그 계산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 다른 것이 더해져 있었다. 하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알면서 모른 척 시선을 유지했다. 네,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몇 달 전 오디션에서 봤습니다. 연기가 기억에 남았어요. 하윤의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다. 기억에 남았다는 그 말의 무게가 7년 동안 아무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강민재가 명함을 내밀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단순하고 무거운 카드였다. 시간이 되면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하윤은 명함을 받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하윤은 명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창밖의 어둠이 유리에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지친 눈빛이었다. 그러나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하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새 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은 비워뒀다. 그러나 첫 줄에는 한 문장을 적었다.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었다. 오늘 기억할 것. 중요했던 일들 모두. 강민재와의 약속은 3일 후였다. 청담동 강민엔터 사옥 14층 집무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받아든 하윤에게 강민재는 짧고 명료하게 말했다. 주연, 드라마, 넷플릭스. 그 단어들이 하나씩 귀에 박혔다. 조건은요? 하윤이 물었다. 강민재가 잠시 하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무언가 지나갔다. 하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알고 싶지 않은 척 시선을 유지했다. 나와 함께 지내는 것. 정적이 흘렀다. 하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을 한번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다. 고시원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다. 형광등 아래 대본을 읽던 밤들이 떠올랐다. 닫히던 문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디션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가 떠올랐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날 밤 하윤은 고시원 짐을 싸면서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다. 강민재와의 만남부터 적어 내려가는 새로운 파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제목은 대본이었다. 하윤의 캐스팅 2챕터. 청담동 도산대로변 지상 32층 주상복합. 강민재가 하윤에게 준 공간이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하윤은 한동안 서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냥 바라봤다. 6평 고시원 방에서 짐을 꾸려 나온 여자가 서기에는 너무 넓고 너무 고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윤은 소파에 앉아보지 않았다.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7년을 버텼던 방이 있었다. 형광등, 들뜬 벽지,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히려 무서웠다. 꿈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언제든 깨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강민재가 보낸 트레이너가 벨을 눌렀다. 그날부터 하윤의 하루는 철저하게 설계되었다. 오전 6시 기상, 공복 체중 측정, 유산소 30분. 아침은 트레이너가 가져오는 도시락. 칼로리와 단백질, 탄수화물이 그램 단위로 계산된 식단이었다. 군것질은 없었다. 외식은 강민재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윤이 무엇을 먹는지, 몇 킬로그램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보고되었다. 오전에는 영어 회화, 오후에는 연기 수업, 저녁에는 보컬 레슨, 밤에는 영화 2편. 강민재가 지정한 목록이었다. 고전 영화, 수상작, 해외 드라마. 다음 날 아침이면 감상평을 문자로 보내야 했다.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다. 연출 방식, 배우의 감정선, 인상 깊었던 장면 분석. 한 줄짜리 답을 보내면 강민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더 구체적으로. 하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흡수했다. 7년을 혼자 버텼던 것들이 이제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다. 연기 선생은 처음 2주 만에 강민재에게 전화를 했다. 이 학생 뭔가 다릅니다. 그냥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증명하려는 눈빛이에요. 강민재는 전화를 끊으며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원석이 예상보다 단단하다고 생각했다. 밤이면 강민재가 왔다. 초인종 소리가 나면 하윤의 어깨가 먼저 반응했다. 미세하게 굳어지는 감각. 그러나 문을 열 때는 이미 표정을 정리했다. 강민재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하윤의 오늘 수업 내용을 물었다. 감상평 문자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가 수업이 시작됐다. 강민재의 욕정을 풀어줘야 했다. 그와 하윤의 계약 조건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그가 원한다면 들어야 했다. 능숙했고 하윤의 감정을 잘 파고들었다. 그녀에게 혹시 사랑받는 것인가? 그와 연인이 된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밤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정확히 아니라는 것을 그는 표현했다. 절대 하윤을 아끼지 않았다. 하윤은 그 시간을 견디는 법을 익혔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 눈은 강민재를 향하되 의식은 다른 곳에 두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정하면 실제로 감각이 희미해졌다. 그것이 첫 번째로 완성된 연기였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연기보다 이쪽이 먼저였다. 하윤은 그 사실이 때때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비참함도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졌다. 강민재가 떠난 새벽 하윤은 샤워를 했다. 물 온도를 낮게 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더 오래 서 있게 만들었다.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피부가 좋아졌다. 관리를 받으니 당연했다.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 자신을 여기 묶어두는 이유라는 것을 알면서 하윤은 드라이어를 들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강민재가 처음으로 하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갔다. 강남의 프라이빗 다이닝. 참석자는 강민엔터의 이사들과 드라마 제작사 대표 2명이었다. 하윤은 강민재의 오른편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의 모든 사람이 하윤을 한 번씩 바라봤다. 2달간의 관리가 만들어낸 얼굴이었다. 두툼하게 오른 광대뼈 위로 빛나는 피부, 날카롭지만 깊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을 더 끌어당겼다. 자리가 파할 무렵 제작사 대표 한 명이 강민재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보시면 압니다. 강민재는 하윤 쪽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소유물에 대해 말하듯, 그러나 아끼는 소유물이라는 것도 분명한 어조였다. 하윤은 그 말을 들었다. 들으면서 와인잔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다. 그리고 그날은 하윤은 강민재가 아닌 다른 남자 제작사 대표의 옆에서 그의 욕망에 답해야 했다. 제작사 대표와 끝나지 않는 지옥 같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석 달째 되던 날 밤이었다. 강민재가 다음 달 일정을 꺼내기 전에 하윤이 먼저 말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민재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하윤을 바라봤다. 배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접대 자리는 빼주시고요. 말하면서 하윤은 스스로가 이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생각했다. 석 달이었다. 석 달을 버티고 나서야 겨우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강민재의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꺼낸 것은 서류 뭉치였다. A사 용지 5장. 하윤 앞에 밀어놓았다. 하윤은 첫 장을 봤다. 계약서였다. 하윤의 이름, 강민재의 이름, 그리고 촘촘하게 박힌 조항들이 있었다. 스케줄 결정권, 사생활 통제권, 대외활동 승인 조항, 그리고 마지막 조항.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파기 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수 있다. 강민재가 낮게 말했다. 관련 자료가 어떤 건지 하윤 씨가 더 잘 알겠죠.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다. 그것이 더 서늘했다. 하윤은 계약서를 읽었다. 첫 장, 2번째 장, 3번째 장.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이 한 줄에서 오래 머물렀다. 사방이 벽인 방 안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내쉬었다. 하윤은 계약서를 덮었다. 강민재를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 잔을 다시 들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하윤은 계약서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사진을 찍었다. 5장 전부. 강민재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어차피 하윤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재가 돌아간 후 하윤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3달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만들어준 것이 강민재였고 그 얼굴 때문에 자신이 여기 있었고 그 얼굴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이 가두고 있었다. 하윤은 거울에 손바닥을 짚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핸드폰을 꺼냈다. 계약서 사진을 폴더에 저장했다. 날짜로 이름을 붙인 폴더였다. 그 안에 이미 다른 사진들이 있었다. 문자 캡처들, 메모들, 날짜와 이름들. 메모장을 열었다. 오늘 날짜, 계약서 조항 번호들, 강민재가 한 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세 줄을 하나 더 추가했다. 도망칠 곳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 하윤은 핸드폰을 닫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무너진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다. 하윤의 캐스팅 3챕터. 드라마 촬영 첫날 하윤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알람보다 1시간 빨랐다. 잠이 더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부가 고르고 눈빛이 선명했다. 3달간의 관리가 만들어낸 얼굴이었다. 그 얼굴 뒤에 지난 3달이 있었다. 강민재의 밤들, 제작사 대표의 밤. 하윤은 그것들을 거울 속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서는 날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의 시선이 하윤에게 모였다. 강민엔터 신인. 소문은 들었다. 회장이 직접 낙점한 배우. 일부는 그 소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윤이 카메라 앞에 서자 그런 시선들이 달라졌다. 감독이 리딩에서 말했다. 지문 버려요. 그냥 느끼는 대로.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큐사인이 떨어지기 전 눈을 한번 감았다. 7년의 대기실이 떠올랐다. 형광등, 플라스틱 의자, 닫히던 문들, 그리고 지난 3달의 밤들. 하윤은 그것들을 전부 끌어올렸다. 감추려 했던 것들, 눌러 담았던 것들. 카메라 앞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무기가 됐다. 휴. 하윤이 눈을 떴다. 상대 배우가 나중에 감독에게 말했다. 저 배우 눈빛이 진짜예요. 어떻게 저런 눈이 나오죠? 감독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 눈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실제로 겪은 사람의 눈이야. 방영이 시작되자 반응은 예상을 넘었다. 시청률 첫 주 8%, 셋째 주 17%, 넷째 주 19%. 하윤의 이름이 매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올해 최대 발견,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눈빛, 서하윤은 어디서 왔나? SNS에서는 하윤의 드라마 클립이 매화 바이럴됐다. 브랜드 광고 제안이 밀려들었다. 강민재의 전화가 왔다. 잘하고 있어요.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하윤은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끊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말인지 자신이라는 상품에 대한 말인지 하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낮에 하윤과 밤의 하윤은 달랐다. 드라마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응원을 받고 감독의 칭찬을 들을 때의 하윤은 빛났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고 강민재의 차에 오르는 순간 그 빛은 꺼졌다. 차 안에서 강민재는 당일 동선을 확인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말을 걸었는지, 어느 장면에서 NG가 났는지. 하윤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강민재가 말했다. 오늘 저녁 자리가 있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장소는 한남동의 프라이빗 클럽이었다.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박성훈이었다. 대형 건설그룹 오너. 50대 후반, 단단한 체형에 양복 단추까지 채운 차림이었다. 그러나 하윤을 보는 순간 그 단정함이 눈빛에서 먼저 무너졌다. 위아래로 훑는 시선, 값을 매기는 눈이었다. 드라마 보고 있어요. 대단하더만.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하윤 씨가 요즘 화제죠. 오늘 성훈이 형 옆에서 잘 챙겨드려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박성훈의 옆자리였다. 그의 팔이 슬쩍 하윤의 의자 등받이 위로 얹혔다. 아직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닿기 직전의 거리였다. 그 거리가 주는 압박을 하윤은 온몸으로 느꼈다. 술이 오갔다. 강민재는 분위기를 만들고 적당한 시간이 되자 자리를 비웠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다. 중요한 전화가 왔다며 일어서는 것.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 박성훈의 팔이 하윤의 어깨 위로 내려왔다. 긴장하지 말아요.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하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웃었다. 입꼬리를 올리는 웃음. 눈은 웃지 않지만 웃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표정을 이제 하윤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었다. 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강민재가 마련한 호텔 방이 있었다. 박성훈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윤이 따라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강민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은 표정이었다. 방 안에서 박성훈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굴었다. 술을 권하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하윤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술이 쌓일수록 달라졌다. 목소리가 굵어졌다. 요구가 구체적으로 변했다. 싫다는 말을 들으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서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테스트를 받는 배우가 되어야 했다. 하윤의 부끄러움은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고 충분히 즐긴 후에야 그는 하윤을 품에 안았다. 아무리 부드럽게 다가와도 그녀에겐 치욕스러운 하루일 뿐이었다. 하윤은 그 방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연습을 또 한 번 했다. 눈을 어딘가에 고정했다. 창밖, 어둠, 서울의 불빛, 저 불빛들 아래 지금 카메라를 들고 내일 촬영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있을 것이다. 하윤이 찍은 씬을 편집하는 PD가 있을 것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설레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박성훈이 잠든 새벽 하윤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먼저 나왔다. 그대로 맞았다. 등이 시렸다. 머리카락이 젖었다. 그래도 온도를 올리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하윤은 눈을 감았다. 욕실을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 오늘 날짜. 한남동. 장소. 박성훈. 강민재의 문자에 담긴 오늘 지시 내용. 스크린샷. 사진 폴더에 저장. 그리고 메모 한 줄. 그는 하윤을 드라마 속 배우로 알고 있다. 하윤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다음 날 촬영 현장, 하윤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옅게 깔렸다. 분장팀이 꼼꼼하게 가려줬다.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감독이 오케이를 외치면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다. 하윤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아무도 몰랐다. 드라마 종영이 가까워질 무렵 강민재가 다음 자리를 통보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제주도. 출장 동행. 상대는 오병태 의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민엔터의 사업 인허가권이 그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하윤은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 옆에 짧은 메모를 추가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방을 나서기 전 하윤은 거울 앞에 섰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지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하윤은 가방을 들었다. 제주행 비행기는 내일 오후였다. 하윤의 캐스팅 4챕터. 제주행 비행기는 오후 2시였다. 강민재와 하윤은 다른 게이트에서 탔다. 같은 비행기, 다른 좌석. 공식적으로 함께가 아닌 것처럼. 하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봤다.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하윤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불려가는 것이었다. 기내에서 하윤은 대본을 펼쳤다. 다음 주 촬영분이었다. 손이 문장을 따라갔지만 눈은 읽지 않았다. 오병태, 문화체육관광부 3선 의원. 강민재가 건넨 정보는 짧았다. 우리 사업에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잘 모셔야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알면서 비행기에 올랐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현실이었다. 제주공항에서 기다리던 차가 하윤을 태웠다. 해안도로를 벗어나 외진길로 접어들었다. 낮은 돌담과 소나무 울타리 안에 자리한 단층 건물. 바다가 보이는 별장이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윤은 차에서 내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외면했다. 아름다운 장소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하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강민재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하윤을 보자 위아래로 훑었다. 옷차림, 머리, 화장. 합격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선에 이제 하윤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물건을 검수하는 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눈에 익숙해진 자신도 알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무너진다는 것인지 버틴다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오병태가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다. 검은 차에서 내린 그는 예상보다 컸다. 62의 나이였지만 어깨가 넓었고 걸음이 무거웠다. 권력을 오래 가진 사람 특유의 걸음이었다. 자신이 디디는 땅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걸음. 그는 별장 안으로 들어서며 하윤을 발견하자 걸음을 늦췄다. 시선이 하윤에게 고정됐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카락, 얼굴, 목선, 그 아래. 천천히 숨기지 않고 값을 매기는 눈이었다. 하윤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눈은 그보다 조금 늦게 따라왔다. 강민재가 말했다. 의원님, 이번 출장 일정이 빡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편하게 쉬셔야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서하윤 씨, 요즘 드라마에서 화제인 거 아시죠? 오병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알죠. 화면으로만 봤는데. 그가 하윤 쪽으로 걸어왔다. 가까이 섰다. 하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 거리에서 오병태가 하윤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는 눈이었다.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알면서 확인하는 눈. 화면보다 실물이 낫네. 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과찬이세요. 저녁 식사는 길었다. 강민재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와인이 오갔고 음식이 나왔다. 오병태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국회 이야기, 문화사업 이야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윤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웃어야 할 때 웃었다. 그 타이밍을 이제 하윤은 본능처럼 알았다. 오병태의 시선이 식사 내내 하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은 하윤의 얼굴을 봤다. 와인을 마시면서도 잔 너머로 하윤을 봤다. 하윤의 손이 움직일 때, 하윤이 웃을 때, 하윤이 말을 받아칠 때마다 그 눈이 반응했다. 원하는 것을 앞에 두고 참는 사람의 눈이었다. 하윤은 그 시선의 무게를 피부로 느끼면서 표정을 유지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두 분, 오늘 편하게 보내세요.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신호였다. 하윤은 알고 있었다. 강민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별장의 문이 닫혔다. 거실에 둘만 남았다. 오병태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등을 기대며 하윤을 바라봤다. 아까보다 더 노골적인 눈이었다. 숨길 이유가 없어진 눈이었다. 이리 와서 앉아요. 명령이었다. 권력에 오래 있던 사람은 부탁과 명령의 경계를 지우는 법을 알았다. 부드러운 어조로 명령했다. 거절을 선택지로 두지 않는 어조였다. 하윤은 일어섰다. 발이 움직였다. 뇌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2달 전 강민재가 말했던 것이 시킨 것이었다. 의원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맞춰드려야 해요. 그 말이 하윤의 발을 움직였다. 소파에 앉자 오병태의 손이 하윤의 손등 위에 얹혔다. 크고 무거운 손이었다. 하윤은 그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눈을 어딘가에 고정했다. 창밖의 어둠, 파도, 수평선 너머 아무것도 없는 곳. 긴장했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병태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이 선물을 참 잘 고른다니까. 선물. 그 단어가 하윤의 귀를 통과했다.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아팠다. 그러나 아프다는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하윤은 웃었다. 이번에는 눈도 함께 웃었다. 그것이 오늘 밤 진짜 연기였다. 오병태의 손이 하윤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느림이 더 불쾌했다. 즐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눈이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하윤은 시선을 고정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었다. 저기에 날짜가 있다. 시간이 있다. 이 별장에 위치가 있다. 오병태의 이름이 있다. 기억할 것, 모두. 이것은 연기다. 가장 나쁜 배역의 가장 나쁜 장면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컷이 온다. 하윤은 그 문장을 속으로 반복했다. 1번, 2번, 3번. 감각이 멀어졌다.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하윤이 터득한 방법이었다. 오병태가 하윤의 턱을 잡았다.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이 가까이 왔다. 충혈된 눈이었다. 욕망이 가득 찬 눈이었다. 하윤은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했다. 아름다운 여자, 손에 넣은 물건, 오늘 밤 자신의 것. 그 생각이 하윤을 잠깐 무너뜨렸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도 표정에 내보이지 않았다. 그것만은 지켰다. 이 남자에게 진짜 감정을 들키는 것은 지는 것이었다. 하윤은 그렇게 결정했다. 밤이 길었다. 오병태는 거칠었다. 술이 오를수록 더 거칠어졌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가 불편한지 아닌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싫다는 표정을 보이면 오히려 더 밀어붙였다. 하윤은 그것을 빨리 파악했다.
그래서 표정을 지웠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이 오병태의 흥미를 건드렸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그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다. 하윤은 그 모든 것을 견뎠다. 새벽 2시 오병태가 잠들었다. 하윤은 소리 없이 일어났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샤워기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먼저 쏟아졌다. 하윤은 그대로 서 있었다. 옷 위로 물이 쏟아졌다. 차가웠다. 등이 시렸다. 숨이 짧아졌다. 그래도 온도를 올리지 않았다. 차가운 물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줬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물을 잠갔다. 수건을 들었다.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갰다. 울지 않았는데 빨갰다. 얼굴을 닦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오늘 이 밤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윤은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 오늘 날짜. 제주. 별장 위치. 해안도로에서 벗어난 외진 곳. 돌담. 바다가 보이는 단층 건물. 그리고 이름. 오병태. 세 글자.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 그가 한 말. 선물이라고 했다. 강 회장이 선물을 잘 고른다고 했다. 그 눈빛. 잊지 말 것. 절대로. 하윤은 핸드폰을 욕실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타일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인 여배우가 제주도의 한 별장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조명도 없었다. 카메라도 없었다. 박수도 없었다. 오직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창밖의 파도 소리만 들렸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아직 써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민재가 옆에 앉아 태블릿을 보다가 물었다. 잘 다녀왔어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두 글자.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하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샤워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다. 핸드폰이 아니었다. 노트북이었다.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란의 커서가 깜빡였다. 하윤은 오랫동안 그 커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다. 그녀가 강민재를 만나고 나서 그녀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이야기가 되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오늘 밤의 일이 문장이 됐다. 어제의 일이 됐다. 석 달 전의 일이 됐다. 처음 강민재를 만난 날이 됐다. 고시원 방의 형광등이 됐다. 오디션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가 됐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하윤은 노트북을 덮었다. 파일을 저장했다. 제목을 입력했다. 하윤의 캐스팅. 하윤의 캐스팅 5챕터. 드라마가 종영된 날 밤 하윤은 혼자 와인을 열었다. 축하 자리가 있었다. 제작사 파티, 스태프들의 뒤풀이. 강민재가 대신 참석했다. 하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강민재는 허락했다. 요즘 하윤이 순하게 굴었으므로. 하윤은 그 순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강민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시청률 최고 23%, 올해의 배우 후보, 광고 계약 6건, 숫자들이 화려했다. 그러나 하윤이 오늘 밤 느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다. 드라마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촬영이 있는 날에는 적어도 강민재가 다른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현장이 하윤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 피난처가 오늘로 끝났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파일 이름은 하윤의 캐스팅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밤 처음 열었던 그 파일이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촬영이 없는 새벽마다 이 파일을 열었다. 강민재가 돌아간 후, 오병태의 별장 욕실에서 돌아온 후, 박성훈의 호텔방에서 빠져나온 후, 몸이 지쳐 있을수록 손가락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분노는 문장이 됐다. 치욕은 장면이 됐다. 그 장면들이 쌓여 이제 60페이지가 넘었다. 하윤은 파일을 스크롤했다. 1장부터 읽었다. 고시원 방의 여자, 오디션 대기실, 명함, 청담동 집무실, 계약서, 트레이닝, 그리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제주의 밤, 별장의 욕실 바닥. 문장들이 눈을 통과할 때마다 그날의 감각들이 따라왔다. 차가운 타일의 감촉, 텁텁한 술 냄새, 선물이라는 단어. 하윤은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이야기였다. 누군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새벽 2시 하윤은 마지막 장을 마무리했다. 엔딩은 아직 쓰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나 엔딩이 어떻게 될지 하윤은 알고 있었다. 그 엔딩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기록했으므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다. 포털을 열었다. 검색창에 넷플릭스 시나리오 공모전을 입력했다. 결과가 떴다. 넷플릭스 코리아 신인 작가 발굴 프로젝트. 장르 무관, 실화 기반 작품 우대, 최종 선정작 제작 보장. 접수 마감은 2달 후였다. 하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실화 기반 작품 우대. 그 줄에서 눈이 멈췄다. 하윤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처음으로 웃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스스로 느꼈다. 만들어진 웃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눈이 먼저 웃었다. 2달이 지났다. 하윤은 그 2달을 버텼다. 강민재의 밤들을 버텼다. 또 다른 자리들을 버텼다. 그리고 버티는 매 순간을 파일 안에 쌓았다. 새벽마다 노트북을 열었다. 문장을 고쳤다. 장면을 다듬었다. 인물의 이름을 바꿨다. 장소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를 수정했다. 그러나 본질은 바꾸지 않았다.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 그대로. 접수 마감 전날 밤 하윤은 완성된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총 92페이지. 무명 배우 하윤이 스타가 되기 위해 거쳐온 것들. 계약서, 트레이닝, 데뷔, 접대. 그리고 그 모든 밤에 몰래 쌓아온 기록들. 마지막 장에 하윤은 엔딩을 썼다. 단 3줄이었다. 그녀는 인터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주연 배우이자 작가 하윤입니다. 파일을 닫았다. 공모전 접수 양식을 열었다. 파일을 첨부했다. 작가 이름란의 커서가 깜빡였다. 하윤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입력했다. 가명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요구사항란이 있었다. 선정 시 제작에 관한 요청사항을 적는 칸이었다. 하윤은 그 칸을 오래 바라봤다. 감독 요청, 배우 요청, 제작사 요청,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하윤은 단 한 줄만 입력했다. 여주인공은 배우 서하윤으로 고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작품은 그녀만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다. 하윤은 노트북을 덮었다. 소파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봤다. 32층 너머로 서울의 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고시원 방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잠이 빨리 왔다.
결과는 6주 후에 왔다. 오전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넷플릭스 코리아 콘텐츠 담당 디렉터였다. 목소리가 흥분을 누르고 있었다. 선생님, 이번 공모전 최종 선정 연락드립니다.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받으며 창가로 걸어갔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구사항에 여주인공을 서하윤으로 고정해달라고 적으셨는데 혹시 작가님과 서하윤 씨가 어떤 관계이신지.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넷플릭스에서 강민엔터로 공식 공문이 갔다. 신규 영화 프로젝트 여주인공 섭외 문의. 오디션 없이 서하윤을 지목한 캐스팅 요청이었다. 담당 이사가 강민재에게 보고했다. 강민재는 흡족하게 웃었다. 역시 하윤 씨는 스스로 값을 올리는 사람이야. 그는 전혀 몰랐다. 그 작품을 쓴 사람이 하윤이라는 것을. 그 작품 안에 자신의 이야기가 92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날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강민재는 그날 밤도 하윤의 아파트에 왔다. 하윤은 문을 열었다. 웃었다. 와인을 따랐다. 평소와 같은 밤이었다. 강민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새벽 강민재가 잠든 후 하윤은 노트북을 열었다. 새 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최종본.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윤의 캐스팅 6챕터. 넷플릭스 제작 발표회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서울 한남동의 대형 컨벤션홀. 포토월 앞에 선 하윤의 드레스는 흰색이었다. 강민재가 고른 옷이었다.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 데뷔 때부터 강민재가 하윤에게 입혀온 색이었다. 하윤은 그 흰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플래시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신인 작가의 작품인데 부담은 없으셨나요? 하윤은 하나씩 대답했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눈빛이 단단했다. 기자 한 명이 나중에 기사에 썼다. 서하윤은 이 작품에 대해 말할 때 다른 눈빛을 가졌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정확했다. 임창호 감독이 옆에 앉아 하윤을 바라봤다.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감독은 하윤에게 한 번도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처음 대본을 읽고 하윤을 만났을 때 감독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연기해야 합니다. 이유를 묻자 감독이 말했다. 이 여자의 눈빛을 가진 배우가 당신밖에 없으니까요. 하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감독도 알고 있었다. 촬영은 발표회 2주 후 시작됐다. 첫날 씬은 오디션 대기실이었다.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닫힌 문. 하윤은 감독의 큐사인을 기다리며 그 의자에 앉았다. 소품팀이 가져다 놓은 의자였다. 그러나 하윤의 등이 닿는 순간 다른 감각이 왔다. 7년 전의 의자. 100번도 넘게 앉았던 그 감촉. 하윤은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휴. NG가 없었다. 감독이 모니터에서 눈을 들며 말했다. 이 배우 울지 않는데 우는 것보다 더 아파요. 스태프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지나갔다. 아직 진짜 장면이 남아 있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매 씬마다 스태프들이 모니터에 모여들었다. 상대 배우들이 하윤과 씬을 마치고 나면 한동안 말을 잃었다. 촬영 현장 사진이 SNS에 유출되자
댓글이 폭발했다. 임창호 감독의 신작, 서하윤의 눈빛. 기대가 쌓였다. 강민재는 흡족했다. 그는 매주 촬영 보고를 받았다. 현장 반응, 감독 코멘트, 넷플릭스 측 반응. 숫자들이 좋았다. 하윤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강민재는 그것이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발견하고 다듬고 만들어낸 것이 자신이므로 그는 여전히 밤마다 하윤의 아파트에 왔다. 촬영이 있는 날도 있었다. 하윤이 새벽 5시 콜이라고 말해도 강민재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통제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하윤은 그 밤들도 버텼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촬영 50일째 되던 밤이었다. 강민재가 왔다.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상태였다. 큰 계약이 성사됐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하윤에게 와인을 권했다. 하윤은 받았다. 천천히 마셨다. 강민재는 오늘 유독 말이 많았다. 사업 이야기, 다음 달 계획, 하윤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 하윤은 소파에 앉아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웃어야 할 때 웃었다. 강민재는 하윤의 그 반응들을 순종으로 읽었다. 그날 밤에 강민재는 평소보다 더 많이 들떠 있었다. 그리고 더욱 그녀를 원했다. 강민재는 익숙한 방식으로 하윤에게 다가왔다. 능숙했다. 하윤을 최대한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이후에 어떤 요구에도 응할 수 있게 하는 그만의 방법이었다. 오늘도 그 패턴은 똑같았다. 그러나 그전과 달랐던 것이라면 더 적극적이었던 게 하윤이었다는 것이다. 민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더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아하는지 하윤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윤이 저항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늘 들어주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민재는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품에서 행복해한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하윤은 평소보다 더 다가갔다. 강민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다. 그것이 강민재를 기쁘게 했다. 그는 오늘 하윤이 다르다고 느꼈다. 더 부드럽고 더 가깝고 더 순했다. 자정이 넘어 강민재가 잠들었다. 강민재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하윤은 확신이 있었다. 강민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숨소리가 일정해졌다. 하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숨을 참았다. 강민재의 양복이 의자에 걸려 있었다. 안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다. 하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2년 동안 봐왔으므로. 하윤은 양복 쪽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소리를 지웠다. 손을 뻗었다. 안주머니에 닿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잠금 화면이었다. 하윤은 그 잠금 번호를 알고 있었다. 2달 전 강민재가 하윤 앞에서 번호를 입력하다가 잠깐 가리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 하윤은 그때 눈을 반쯤 내리깔고 있었다. 보지 않는 척하면서 봤다. 4자리 숫자가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읽혔다. 그날 밤 메모장에 적어뒀다.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하윤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것뿐이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2달을 준비했으므로. 문자 앱을 열었다. 오병태. 대화 목록 상단에 있었다. 최근 문자였다. 하윤은 스크롤했다. 제주 일정을 조율하는 문자들, 별장 주소,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오병태가 강민재에게 보낸 문자. 아주 만족스러웠어. 다음에 또 부탁하지. 하윤은 스크린샷을 찍었다.
박성훈과의 문자를 열었다. 한남동 자리를 잡는 내용, 호텔 예약 확인,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역시 강 회장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다음 달에 또 연락하겠네. 스크린샷. 더 스크롤했다. 다른 이름들이 나왔다. 하윤이 모르는 이름도 있었다.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짧지 않았다. 하윤을 특정하는 문자들, 날짜와 장소, 거래처럼 오간 말들. 스크린샷, 스크린샷, 스크린샷.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통화 기록을 열었다. 날짜별로 정리했다. 반복되는 번호들이 있었다. 하윤이 이미 알고 있는 번호도 있었고 처음 보는 번호도 있었다. 하윤은 모르는 번호들을 메모장에 따로 적었다. 나중에 확인할 것들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오픈 대화방이 있었다. 이름은 없었다. 번호만 있는 프로필들이 참여한 방이었다. 하윤은 그 방의 대화를 스크롤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이 빨라졌다. 하윤을 두고 나눈 말들이었다. 상품을 평가하는 말들, 다음 자리를 흥정하는 말들. 하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도 있었고 그냥 그 친구라고 적힌 것도 있었다.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켰다. 그리고 하윤을 몰래 촬영한 영상, 사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여자로서 너무도 수치스러운 장면들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다. 하윤은 그 대화방을 화면 단위로 스크린샷 찍었다. 전부였다. 빠짐없이. 작업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핸드폰을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흥분이 아니었다.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의 떨림이었다. 하윤은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거울을 봤다. 눈빛이 달랐다. 흔들리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2년 동안 그 거울 앞에 서면 아팠던 것들이 오늘 밤은 달랐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방금 찍은 스크린샷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백업 계정이었다. 강민재가 모르는 계정. 6개월 전에 만들어뒀다. 업로드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학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률사무소에 있는 그 후배. 자료 정리됐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다시 봤다. 2년 동안 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꼈던 것들이 떠올랐다. 욕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 꺼지지 않던 샤워기 소리. 울지 않았는데 빨갰던 눈.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다. 강민재의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그 남자가 자신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지막 밤. 하윤은 욕실 문을 열었다. 침실로 돌아왔다. 잠든 강민재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하윤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서서 노트북을 열었다. 최종본 파일. 오늘 밤 수집한 내용 중 대본에 추가할 것들을 적었다. 카카오톡 대화방. 그 방에서 오간 말들의 톤. 그것이 들어가면 마지막 장면이 더 선명해질 것이었다. 새벽 4시가 넘어 하윤은 노트북을 덮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괜찮았다. 촬영 콜은 7시였다. 3시간이면 충분했다. 눈을 감은 채로 하윤은 오늘 밤 찍은 스크린샷들을 머릿속에서 한 장씩 넘겼다. 아주 만족스러웠어. 다음에 또 부탁하지. 역시 강 회장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몰래 촬영한 장면들. 이제 그 모든 것은 하윤의 무기였다. 하윤은 입꼬리를 올렸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이었다. 하윤의 캐스팅 7챕터. 강민재가 대본을 처음 펼친 것은 출장 가는 비행기 아니었다. 부산 출장. 오전 7시 비행기. 가방에서 꺼낸 서류 뭉치 사이에 대본이 끼어 있었다. 하윤이 아파트에 두고 간 것이었다. 연습용 복사본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다. 강민재는 이륙 후 창밖을 보다가 심심풀이로 첫 장을 넘겼다. 비행 시간은 1시간이었다. 1장. 무명 배우가 오디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장면. 강민재는 가볍게 읽었다.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각이 있었다. 신인 작가답지 않게 문장이 단단했다. 2장. 엔터 회장과의 첫 만남. 청담동 레스토랑. 명함. 강민재의 손이 처음으로 느려졌다. 3장. 집무실. 소파. 계약의 조건. 손이 멈췄다. 강민재는 창밖을 봤다. 구름이 흘렀다. 다시 대본으로 눈을 내렸다. 4장을 넘겼다. 트레이닝. 식단. 영어 수업. 그리고 밤. 그 밤의 묘사가 시작됐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5장. 외부 자리. 제작사 대표. 한남동 클럽. 호텔방. 6장. 제주. 해안도로를 벗어난 외진 곳. 돌담. 바다가 보이는 단층 건물. 국회의원. 강민재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마에 손을 짚었다. 기내 온도가 갑자기 낮아진 것 같았다. 승무원이 지나가다 물었다. 음료 가져다 드릴까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대본을 다시 들었다. 7장. 카카오톡 대화방. 그 방에서 오간 말들. 문장 하나하나가 실제로 있었던 대화였다. 가명이었지만 상황이 정확했다. 날짜가 정확했다. 장소가 정확했다. 강민재 본인도 가물가물했던 세부 사항들이 이 대본 안에는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것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강민재는 가방을 집어들면서 대본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마지막 장을 넘겼다. 엔딩 씬. 인터뷰 자리. 마이크를 잡은 여배우. 그리고 마지막 대사. 주연 배우이자 작가 하윤입니다. 강민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부산 미팅은 기억나지 않았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강민재는 회의 내내 대본의 문장들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차에 올라탔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넷플릭스 계약서 다시 가져와요. 오늘 중으로.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어떤 조항을 보시려고요? 제작 중단 조항, 캐스팅 변경 조항, 전부 다. 짧은 침묵이 있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요. 현 시점에서 제작을 중단하거나 캐스팅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서하윤 씨 연간 개런티의 10배 수준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촬영 비용, 홍보비, 넷플릭스 선지급금 반환까지 더하면 얼마요? 법무팀장이 숫자를 말했다.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 해운대의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치고 있었다. 그 숫자는 강민재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태창그룹의 자금을 끌어와도 흔들릴 규모였다. 넷플릭스 측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는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 세계 예고편이 공개됐고 사전 기대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강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다른 번호를 눌렀다.
방송업계 인맥 중 가장 윗선이었다. 영화 제작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루트. 전화를 받은 상대가 말했다. 임창호 감독 작품에 손 떼면 국내외 영화계에서 강민재 이름 끝나는 거 알잖아. 나도 어렵네. 끊었다. 또 다른 번호. 넷플릭스 코리아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통해 작품을 묻을 수 있는지 타진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글로벌 라인업에 이미 올라간 작품이에요. 코리아 지사 권한 바뀝니다. 강민재는 핸드폰을 차 시트 위에 내던졌다. 창밖의 파도가 계속 쳤다. 강민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안에 있는지를 계산했다. 영화를 막을 수 없다. 위약금을 낼 수 없다. 캐스팅을 바꿀 수 없다. 감독을 압박할 수 없다. 넷플릭스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 대본을 쓴 사람은 아마도. 강민재는 눈을 감았다. 신인 작가, 공개 모집, 가명, 요구사항 하나. 여주인공은 서하윤으로 고정할 것. 퍼즐이 맞춰졌다. 맞춰지는 순간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2년 동안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길들여졌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 모든 시간 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민재는 곧장 하윤의 촬영 현장으로 갔다. 매니저를 통해 잠깐 시간을 달라고 전했다. 하윤은 분장실에서 나왔다. 촬영 중간 휴식 시간이었다. 강민재는 복도 끝 하윤의 대기실로 들어갔다. 하윤이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좁은 방이었다. 의자 하나, 거울 하나, 옷걸이. 하윤의 개인 물건들이 단출하게 놓여 있었다. 강민재는 그 공간에서 하윤을 마주봤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부산 미팅 내내, 법무팀 통화 내내 머릿속을 채웠던 것들이 이 여자의 얼굴 앞에서 한꺼번에 압축됐다. 하윤은 강민재의 얼굴을 봤다. 안색이 없었다. 눈 아래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얼굴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하윤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다. 강민재가 낮게 말했다. 대본 읽었어요. 저도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요. 좋은 작품이에요. 하윤 씨가 썼죠.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강민재는 그것을 알았다. 알면서 입술이 떨렸다. 침착하고 항상 담담했던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내가 묻고 있잖아. 저는 지금 촬영 중인 배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다. 강민재의 손이 올라왔다.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대기실을 채웠다. 하윤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었다. 타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귀 안쪽이 울렸다. 하윤은 돌아간 얼굴을 천천히 정면으로 되돌렸다. 손으로 뺨을 감싸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이 빨개지지도 않았다. 그냥 강민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고요해서 강민재가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2년을 키워줬더니 강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없었으면 넌 아직도 고시원에서 썩고 있었어. 오디션마다 떨어지면서 내가 만들어준 거야. 얼굴도 이름도 지금 이 자리도. 하윤은 그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들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강민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윤은 뺨을 한 번 손으로 짚었다. 확인하듯. 그리고 손을 내렸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촬영장에서 감독 앞에 서는 것처럼,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담담했다. 저 지금 많이 무서워요.
회장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잘 아니까요. 연줄도 많으시고 능력도 되시고 저한테 불리한 자료도 갖고 계시죠. 강민재가 말하려 했다. 하윤이 멈추지 않았다. 근데 회장님. 하윤은 한 발 앞으로 걸었다. 이 영화 막아보세요. 충분히 능력 되시잖아요. 넷플릭스도 아시는 분 있으시고 임 감독님이랑도 업계 인연 있으시고 위에 연줄도 많으시니까요. 강민재가 굳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윤은 거울 옆에 걸린 자신의 외투를 집어들었다.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강민재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면 회장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대본에 다 썼으니까. 저는 모든 걸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장님을 만난 이후부터 전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문을 열었다. 복도에 스태프가 지나가고 있었다. 하윤은 표정을 바꿨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 들어갈게요. 촬영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하윤의 뒷모습을 강민재는 대기실 문 앞에 서서 바라봤다. 안쪽에서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윤 씨, 준비됐으면 시작해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준비됐습니다. 밝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방금 뺨을 맞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강민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방금 하윤의 뺨을 때린 손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윤의 손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이었다. 강민재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봤다. 촬영장 안에서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촬영장. 아무 소리도 없다가 감독이 외쳤다. 오케이. 박수 소리가 터졌다. 강민재는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밀고 나가자 바람이 쳤다. 봄바람이었다. 차가웠다. 강민재는 난간을 잡았다. 법무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위약금, 촬영 비용, 홍보비, 넷플릭스 선지급금. 그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들. 나도 어렵네. 코리아 지사 권한 바뀝니다. 임창호 감독 건드리면 업계에서 끝납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촬영장 안에서는 하윤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그 대본을 연기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하고 있었다. 강민재는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가장 단단하게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처음부터 자신을 향한 칼이었다는 것을 그는 오늘에야 알았다. 하윤의 캐스팅 8챕터. 영화 개봉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넷플릭스 공개 첫날 자정, 하윤은 아파트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강민재의 아파트가 아니었다. 촬영이 시작되던 날 하윤이 조용히 짐을 뺀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강민재는 막지 않았다. 그 무렵 강민재는 이미 다른 것들을 막으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었으므로 자정이 넘자 SNS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봤어? 하윤 영화. 이거 실화 아니야? 도대체 이 감독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가져온 거야? 댓글들이 쌓였다. 공유가 퍼졌다. 하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이 평소와 같았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이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제주의 바람 소리가 떠올랐다. 욕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떠올랐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리고 뺨을 맞던 날 촬영장 복도의 형광등이 떠올랐다. 인연이었다. 그 인연이 지금 세상 앞에 나가고 있었다. 인터뷰는 개봉 사흘 후였다.
서울 한 호텔 볼룸. 제작 발표회보다 더 많은 카메라가 몰렸다. 영화 반응이 예상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공개 첫 주 국내 1위, 글로벌 10위권. 실화냐 아니냐를 두고 온라인이 들끓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질문이 오갔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짐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임창호 감독이 먼저 단상에 섰다. 작품 소개를 했다.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공모전 선정 작품이라는 것, 신인 작가의 시나리오라는 것.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감독은 마지막에 덧붙였다. 이 작품의 작가는 오늘 직접 이 자리에서 밝혀질 겁니다. 볼륨이 한번 술렁였다. 배우 소개 순서가 됐다. 하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흰 블라우스였다. 강민재가 골라준 옷이 아니었다. 하윤이 직접 고른 옷이었다. 단정하게 내린 머리카락, 화장기 없이 빛나는 피부. 카메라들이 일제히 하윤을 향했다. 플래시가 쏟아졌다. 하윤은 그 빛들을 정면으로 받았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볼륨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하윤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카메라맨들이 앵글을 조였다. 하윤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다. 주연 배우이자 작가 서하윤입니다. 볼륨이 얼어붙었다. 1초, 2초, 그리고 터졌다. 플래시가 폭발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뒤쪽에서 핸드폰 생중계가 시작됐다. 임창호 감독은 단상 한쪽에 앉아 조용히 바라봤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이 순간은 하윤의 것이었다. 하윤은 기다렸다.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말했다. 이 영화는 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륨이 침묵했다.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 하나였어요. 7년 동안 오디션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문이 닫힐 때마다 다시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저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후 2년 동안 제가 어떤 자리에 불려다녔는지,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이름으로 앉아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매번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 영화가 됐어요. 기자 한 명이 소리쳤다. 실명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하윤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하윤은 그것을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법인을 통해 오늘 오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날짜별 메모, 문자 캡처,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당사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요. 2년치입니다. 볼륨이 다시 폭발했다. 하윤은 그 소란 속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배우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추락했어요. 강민엔터테인먼트 강민재 회장을 만난 이후부터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썼어요. 세상이 보게.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볼륨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됐다. 스태프, 기자, 그리고 함께 앉아있던 배우들. 박수 소리가 천장까지 올라갔다. 하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무대 조명이 뜨거웠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하윤은 그 빛들 속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었다. 그냥 하윤이었다. 수사는 인터뷰 다음 날 시작됐다. 강민재는 부인했다.
영화의 허구적 요소를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을 꾸렸다. 오병태 의원도 부인했다. 박성훈도 마찬가지였다. 관련된 이름들이 하나씩 언론에 나올 때마다 전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윤이 제출한 자료는 달랐다. 2년치 메모, 날짜별 스크린샷, 장소와 이름이 담긴 사진들, 강민재의 핸드폰에서 가져온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그리고 그 대화방 안에서 오간 말들, 상품을 평가하는 말들, 다음 자리를 흥정하는 말들, 그들이 몰래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오히려 하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수사관이 하윤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모으셨습니까? 하윤이 대답했다. 처음부터요. 첫날부터요.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강민재는 2달 후 강민엔터테인먼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오병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성훈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된 이름들이 하나씩 줄어들었다. 하윤은 그 뉴스들을 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영화가 공개되고 한 달이 지난 날 오전이었다. 하윤은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단출한 공간이었다. 책상, 의자, 창문.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32층 통유리 너머의 서울이 아니었다. 7층짜리 건물 창문 너머의 서울이었다. 더 가깝고 더 실제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임창호 감독이었다. 하윤 씨, 나 감독인데. 네, 감독님. 바쁘지 않으면 오늘 점심 어때요? 괜찮아요. 보내줄 게 있어서요. 점심자리에 나타난 감독은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하윤은 받아들었다. 열었다. 대본이었다. 표지에 제목이 있었다. 하윤은 그 제목을 읽었다. 손이 멈췄다. 읽어봤어요? 감독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방금 표지만요. 읽으면 알겠지만 이거 하윤 씨 거예요. 처음 읽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윤은 첫 장을 넘겼다. 2번째 장, 3번째 장.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감독은 말을 보태지 않았다. 하윤이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언제 시작해요? 감독이 웃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이번엔 배우로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윤 작가로 같이 해요. 이 대본 같이 다듬어 봐요. 당신이 쓴 것처럼 이번 것도 당신 눈으로 봐야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하윤은 대본을 한번 내려다봤다. 그리고 감독을 바라봤다. 같이 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윤은 처음으로 웃음이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만들어낸 게 아니었다. 참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감독도 웃었다. 창밖으로 초여름의 햇살이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다. 하윤은 대본을 손에 쥔 채로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서울이 그대로였다. 오디션 대기실 형광등도 그대로일 것이었다. 플라스틱 의자도, 번번이 닫히는 문도. 그러나 하윤은 이제 그 문 앞에 서지 않아도 됐다. 하윤이 쓴 이야기가 문을 열었다. 하윤이 기록한 밤들이 다음 이야기의 첫 장이 됐다. 추락이 멈췄다. 아니, 정확하게는 착지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하윤의 2발로